2020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달빛 걸음, 저희는 인문살롱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전라도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읍성에 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전라도, 광주, 전남, 전북을 합쳐서 전라도라고 하는데, 많이들 아시는 순천에 나간읍성이 있고요, 고창도 읍성이 있습니다. 나주에도 읍성이 있고요, 강진에는 평형성이 있어요. 담양에 금성산성이 있고요, 또 진도도 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에도 광주읍성이 있다고요? 무등산에 있는지 이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래, 이번 주제 보이지 않는 성 광주읍성 진짜 궁금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김덕진 교수님께 그 궁금증을 물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예비교사들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는 광주 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고지도는 고종 임금 때 1872년에 작성된 지도입니다. 우리 광주 지도죠. 가운데 광주 읍성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 읍성 안에 있습니다.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옛 지도에는 광주 읍성이 저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을 들어가는 문, 성문이 몇 개 있습니까? 예, 그렇죠. 4개 있었습니다. 4개. 우리가 서울 도성에 가도 4개 문이 있었죠. 그걸 우리가 사대문, 큰 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우리 광주 읍성에도 4개 문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는 거의 중앙부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읍성의 거의 중앙부. 예. 발굴을 해보니까 실제 모습은 지도에 있는 것처럼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한쪽이 둥그렇게 되어 있죠. 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쭉 그려져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 광주천입니다. 광주천. 예. 그리고 왼쪽에 그려져 있는 파란색으로 그려져 있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복개가 되어서 보이지가 않는 동계천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냇가이죠. 지금은 복개를 해서 지금 차가 다니고 있죠. 그래서 광주 읍성은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광주천과 동계천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자, 조금 더 크게 해봤죠. 예. 여러분 보이시는 지도의 아래쪽에 있는 문,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충장파출소 자리입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문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구도총 바로 뒤에 있습니다. 바로 뒤에.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문에서 남쪽에 있는 문으로 가는 길, 그 도로가 광주의 1번 도로였습니다. 광주의 1번 도로. 자, 그것을 일제 때 확장을 했고, 그것을 해방 이후에 네이밍을 했습니다. 어떻게 네이밍을 했을까요? 그렇죠. 충장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충장로는 옛 광주 읍성의 북문과 남문을 연결하는 도로였던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금남로는 충장로 옆에 있는 조그만 길이었죠. 그 길을 일제 때
크게 넓히고 그 맞은편에다가 도청을 건립을 하고 해방 이후에 도로명을 금남로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자, 이쪽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고지도의 왼쪽 아래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것은 지금 중앙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옛날에는 대부분 논이었습니다. 논이었던 것을 일제 때 거기에다가 일본인 학생을 위한 소학교, 광주 소학교를 지었죠. 그게 해방이 되고 현재의 광주 중앙초등학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사대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 서울 도성에 가도 사대문이 있죠. 남쪽 문을 뭐라고 합니까? 남대문을 그렇죠. 숭례문이라고 하죠. 숭례문. 자, 우리가 그냥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대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본래 다 이름이 있죠. 다 이름이 있죠. 자, 그러면 먼저 동문. 자, 동문은 지금 제 오른쪽, 지금 전남여고 정문 쪽에 있었습니다. 지금 전남여고 정문 쪽에. 자, 동문이 있었는데 그 동문 이름은 뭡니까? 그렇죠. 서원문이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딱 들어오면 동문 중앙에 현판이 걸려 있었겠죠. 서원문 이렇게. 그 다음에 서대문, 서쪽문. 서쪽문은 제 서 있는 왼쪽. 지금 구시청 사거리 있는데 그쪽에가 서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뭡니까? 광리문이죠. 광리문. 굉장히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동쪽은 아까 뭐라 했죠? 동쪽 문은 그렇죠. 서원문. 서는 서석산 할 때 서고 원은 근원, 원기 할 때 원이죠. 그러니까 동문은 광주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문이죠. 자, 서쪽은 서쪽 넘어서면 서문 넘어서면 뭐가 있다 했죠? 광주천이 있죠. 옛날 광주천은 광주 사람들의 식수 또 뭐 생활용수 또 농업용수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광주의 젖줄이죠. 그래서 그쪽 문은 서문 이름은 광리문, 광주를 이롭게 하는 문이다. 그렇게 네이밍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문. 자, 남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남문이죠. 진남문. 저 진자는 진압하다, 누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죠? 진남은 남쪽을 진압하다. 남쪽이 누굽니까? 그렇죠. 외구, 일본이죠. 그래서 우리 전라도에는 이 진남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건물, 대문이 아주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건물 있죠? 여수에 가면 뭐죠? 그렇죠. 진남관이 있죠. 진남관. 그러니까 진남관은 수군이 주둔을 하는데 그 수군은 누구를 위한 수군이냐?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 수군인 거죠. 그래서 그 사령관이 근무하는 건물을 진남관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하듯이 우리 전라도에 있는 읍성의 남문은 대부분 진남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공부를 하고 놀고 하다가도 항상 남쪽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오냐 안 오냐?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 취지에서 남문을 진남문이라고 했죠. 자, 그럼 북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북문이죠. 북쪽에는 누가 있죠? 청와대가 있잖아요. 경복궁이 있죠. 임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공자는 공손할 공자, 손을 딱 모아서 공손하게 절을 한다 하는 그런 공자입니다. 북쪽을 향해서. 북쪽에 누가 있죠? 그렇죠. 임금이 계시죠. 그래서 늘 북쪽을 향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국태 민안을 위해서 북문을 만들어서 거기를 지날 때는 항상 코로나도 빨리 없어져야지, 정치도 잘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남문과 북문은 대체로 세팅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무슨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뭐 강진읍성, 강진병영성 얘기했잖아요. 뭐 나간읍성 얘기했잖아요. 그런 읍성도 남문은 진남문, 북문은 무슨 공북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동쪽 문과 서쪽 문은 그 지역의 지역 사정을 반영해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그 정도 얘기를 하죠. 참고로 그 나주에 가도 성문을 이제 복원을 했죠. 나주 읍성 성문을 복원을 했죠. 가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웅장할 거예요. 남문은 이름이 남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주 읍성 남문은 남고문. 고자는 돌아볼 고자. 그러니까 항상 남쪽을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광주의 진남문하고 의미는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록을 뒤져도 정확하게 우리 광주 읍성의 사대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자, 고지도에 이렇게 여러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 먼저 맨 왼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식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주 읍성 문 어떻게 생겼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면 아마 명확한 자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읍성은 저렇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읍성문은 크게 두 가지 형태입니다. 자, 왼쪽은 문식으로 되어 있죠. 문식으로.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 사람들이 통행할 수가 있죠. 저거는 조금 뭐 방어하는 데는 조금 취약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죠. 오른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는 이제 철로 된 문을 만들었죠. 저런 문은 이제 방어에 더 주안점을 둔 형태인 거죠. 자, 대체로 읍성문은 저렇게 두 가지 형태인데 광주 읍성은 어떤 것인지 현재로서는 속단할 수 없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현재 고창 읍성. 읍성도 이름이 있어요. 읍성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광주 읍성은 현재 이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아마 원래 이름을 짓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광주 읍성 이렇게 부르죠. 고창 읍성은 이름이 있어요. 고창의 벼로가 모양입니다. 모양.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을 붙여서 모양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또 장흥에도 읍성이 있었는데 그 읍성 이름은 장령성 이렇게 이름이 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나 우리 광주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주 읍성, 광주 읍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은 나주 읍성에 있는 동문입니다. 저거는 원래 거는 아니고 이미 없어진 것, 일제 때 없어진 것을
최근에 이제 복원해 놓은 거죠. 이름은 동점문입니다. 동점문. 동쪽으로 점점 뭐 번창한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양을 향해서 점점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예. 예. 이제 읍성 안에는 이제 여러 이제 시설들, 건물들, 뭐 주택들이 있었겠죠. 자, 대표적인 공공건물을 보자면 저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객사가 있었고 동원이 있었고 객사는 이제 임금을 상징하는 이 표를 안치해 놓은 것. 그리고 양 옆에는 이제 방이 있어 가지고 출장 오는 관리들이 잠을 자는 것. 그래서 국가의 상징, 나라의 상징을 나타내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게 객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령이 근무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광주시장이 근무하는 곳. 우리 같으면 지금 상무지구에 있는 광주시청, 이걸 동헌이라고 그러죠. 동헌. 자, 그럼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냐? 바로 동헌 바로 앞입니다. 동헌 앞들입니다. 객사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왼쪽 옛날 광주국장 정도의 객사가 있었고, 동헌은 광주 목사가 근무하는 동헌은 지금 아마 상무관 정도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구동헌 마당에 서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객사 건물 앞에는 이제 조경이 되어 있죠. 조경이. 그래서 매화나무도 심어졌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 땅에 애군을 없애주라, 이런 취지의 의미로 회나무, 보통 회화나무라고 하거든요. 그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나무가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고목이 돼가지고 죽어가니까 아마 또 이렇게 생식을 해서 지금 아마 심어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에 상무관 정도 자리에 동원이 있었고, 저는 동원 앞마당에 지금 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있고, 이 부근에는 선비를 상징하는 매화가 심어져 있고, 그리고 광주의 애군을 없애달라는 것을 상징하는 회화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없어졌지만 지금도 회화나무는 살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자, 객사는 저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이. 가운데 방이 있고, 그 가운데가 이제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가 모셔져 있고, 양 옆에 방이 있습니다. 양 옆에. 그래서 객사도 이름이 있죠. 객사도 이름이 뭡니까? 자, 좀 맨 왼쪽 한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광산관, 그렇게 되어 있죠. 광산관. 그러니까 우리가 객사를 딱 들어가면 간판에 광산관 적혀 있죠. 자, 객사 이름이 광산관이다 보니까 우리 광주 땅에는 광산이란 이름이 여러 군데 있죠. 그죠? 여기가 아마 광산동일 거예요. 또 저쪽에 있는 우리 광산구가 있고 그러죠. 다 여기에서 유래된 겁니다. 자, 우리 지금 광주 광산관의 모습은 20세기 초에 1907년 이런데 이 무렵에 찍어놓은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사진이 한 장.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를 열어서 찍었던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사진은 나주객사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가운데 한자로 금성관, 금성관이라고 적혀져 있죠.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 나주객사는 굉장히 이 규모가 큽니다. 규모가 커요. 아마 광주객사는
저렇게까지는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운데 건물 가운데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 그래서 서울에서 관리가 출장을 오면은 거기에 가서 임금님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이제 문안 인사 드리고 양 옆에 방이 있으니까 그 방에서 잠을 자거나 연회를 열거나 그랬던 거죠. 자, 동헌이 되겠습니다. 동헌. 동헌은 이제 수령이 근무하는 곳이죠. 근무하는 건물이 있고 바로 이어서 이제 누각이 있죠. 누각이 누각이 지금 사진에 보면은 담장이 쳐져 있고 담장 맨 앞에 쪽에 지금 누각이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근무 중에 참 그냥 골치가 아프다거나 그러면 잠시 나와서 누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리는 뭐 그런 공간도 되고 또 뭐 지인들이 왔을 때 거기서 이렇게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누각이 있었죠.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뭐 휴게소, 휴게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직장에도 그런 휴게 공간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계속 머리 맞대고 근무만 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긴장도를 이완시키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바로 그런 게 이제 우리 광주 동원에도 있었죠. 예, 이제 보니까 향청, 뭐 작청 있는데 저거는 이제 지방의 향청은 지방의 양반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지방 양반들이 근무하는 곳. 그 다음에 작청은 행정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근무하는 곳.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옛날의 행정 스타일과 오늘날의 행정 스타일의 차이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 오늘날은 큰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 칸막이를 착착착착 해가지고 시장실, 뭐 무슨 국장실, 무슨 과장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나 전통 시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근무를 했죠. 이런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역시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유별, 우리가 조금 뭐 친구 가운데 좀 뭐하면 좀 유별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별이 있죠. 별 다름이 조금씩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별도의 건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근무를 했다는 거죠. 예. 자, 광주를 상징하는 이 그 건물 가운데 이 누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누각을. 광주가 15세기에 광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그래서 서울에서 광주의 급을, 목이라는 급을 군이라는 급으로 강등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광주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10년 넘어서 복구가 되었습니다. 엄청 노력 많이 했어요. 우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엄청 시위 많이 했죠. 그래서 목으로 복구된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나 즐거워서 객사 앞에 있는 누각을 새로 지으면서 이름을 희경, 기쁠 희자, 경사스러울 경자, 희경루라고 명명을 했어요. 지금 충장로에 가면 옛날에는 나라서적이라고 그랬는데 우체국 앞에, 충장로 우체국 앞에 희경루라는 굉장히 큰 정자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좀
퇴락을 하고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맨 오른쪽 보입니까? 황화루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체국 앞에, 그러니까 좀 충장로 도로상에, 충장로 도로상에 엄청나게 큰 정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름이 뭐라고 했죠? 희경루. 그것을 나중에 저렇게 황화루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동헌 앞에 있었던 정자가 되겠습니다. 관덕정. 그래서 우리가 나주에 가도 그 나주 객사 앞에 보면은 큰 정자가 누각이 있죠. 망화루라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정수루라는 정자가 있죠. 그래서 나주에 가도 누각이 읍성 안에 2개가 있었죠. 우리 광주도 똑같죠. 광주는 현재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자, 이게 희경루 그림입니다. 희경루를 지은 지 한 100년이 지나서 광주 목사가, 어떤 광주 목사가 근무를 하는데 과거 급제, 이제 속과이거든요. 속과. 과거 급제 60주년이 됐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친구들, 살아있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희경루 방회도입니다. 저 그림이 지금 서울에 있는 동국대학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자, 희경루는 중간에 아마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쓰러져 버렸고, 그래서 다시 아마 어느 땐가는 다시 지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름이 황화루로 바뀌었는데, 지금 황화루 사진이 1917년 무렵에 찍은 황화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체국 앞에 있던 황화루가 우리 농장다리라는 곳이 있죠. 이 바로 옆에 농장다리에 교도소가 있었습니다. 교도소가. 그래서 일제 때 저것을 뜯어다가 교도소 일종의 정문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존재한 것만 알려져 있고, 그 이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아마 누가 뜯어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뜯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원에 가면은 광활루 있죠. 똑같습니다. 용도가 똑같습니다. 용도가. 자, 그 다음에 또 광주를 상징하는 건물 가운데 하나로 이 절양루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광주 읍성 북문을 지나면 쭉 내려가면 이제 광주 일고 정문 쪽에 나오죠. 그 무렵에 광주 일고 정문쯤에 절양루라는 또 2층 누각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20세기 초에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누각 밑으로 통행을 했습니다. 통행을. 그래서 통행하기 때문에 1층은 누의 문이 있었던 거죠. 누의 문. 자, 그러면 지금 떠오르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저게 있었던 동네가 뭡니까? 지금 그렇죠. 누문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고 있는 데를 누문동이라고 한 이유는 저 누의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녔기 때문에 누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유물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뭐 향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단이 있었죠. 뭐 고을의 안녕, 국가의 안녕. 좀 왼쪽에 보이는 거요. 성곽의 왼쪽에 보이는 곳을 여제단이라고 그럽니다. 좀 글씨가 좀 어려울 거예요. 여제단. 이것은 역병, 전염병 이런 것을 퇴치해 달라고 제사를 지내는 제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시대에 살고 있다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여재단에 가서 제발 코로나19야 좀 어디로 가부르라 하고 제사를 아마 지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현재 우리는 지금 아마 광고 뒤쪽도 추정을 해요. 계림동 그쪽에 아마 여단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를 지금 우리는 뻔질나게 다니면서 코로나 퇴치를 기원하고 있을 겁니다. 자, 사직단. 그래서 사직단이 있었던 곳에 공원이 생겨서 사직공원이 된 거죠. 자, 없어졌어요. 없어진 것을 70년대에 복원을 했죠. 저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광주에 명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광주의 명물.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이 자산 가치는 오늘날 기아자동차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절양루에서부터 지금 야구장 있는 데까지 엄청나게 울창한 숲 길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숲 길이. 지금 우리 전라도에서 그래도 숲이라 하면은 나주에 아니면 담양에 뭐 관방 재림 같은 데 많이 가죠. 그걸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울창한 숲길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960년대에 이제 다 없애버렸죠. 그 숲을 유림숲이라고 그럽니다. 유림숲. 그래서 유림숲의 왼쪽은 지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유동이 되고 또 한쪽은 임동이 되고 그래서 지금 유동과 임동의 이름은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림숲에서 유래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광주 읍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는 이제 광주 읍성 동문 밖에 그러니까 지금 전남여고 정문쯤에 성문 밖에 저렇게 조그만 장승이 있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사람이 안녕을 비는 그런 용도였겠죠. 나간읍성에도 가도 있습니다. 나간읍성 동문 밖에도 저렇게 돌로 만든 석구가 있었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잘 지켜달라 이런 취지로 만들어 놨겠죠. 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읍성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편의점도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마트도. 그래서 읍성 안에는 시장이 들어서지를 못하고 바로 밖에 시장이 들어서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서쪽 광주 천변에 시장이 들어서 있었는데 지도에 보니까 두 군데가 있었죠. 그래서 아래가 좀 크게 보이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큰 장. 위에는 좀 작게 보이죠. 뭐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작은 장.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너무 불편해. 두 개가 있으니까 M&A 요즘 말로 얘기하면 병합, 통합을 하자 해가지고 합쳐서 밑으로 끌어내린 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양동시장입니다. 양동시장의 탄생은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장에서 유래된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지금은 보이지 않는 광주 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교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광주 읍성이 작은 성이 아니더라고요. 문도 4개나 있고 아주 커다란 읍성이었고 그런데 직접 볼 수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의 역사와 함께한 성, 역사 속에 있는 성 광주 읍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달빛걸음 인문살롱 함께하고 계십니다.